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곳은 바로 부산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부산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화려한 풍경 그 너머에 숨겨진 이 도시의 진짜 심장 같은 이야기들을 만나보는 시간이니까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여러분, 부산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푸른 바다랑 넓은 백사장이 쫙 펼쳐진 해운대나 광안리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당연하죠. 부산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니까요. 근데 있잖아요. 만약에 부산의 진짜 매력이 진짜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그런 유명한 해변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잠시 화려한 해변은 뒤로 하고요. 이 도시의 오래된 골목과 다리 위에서 겹겹이 쌓인 시간의 흔적들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우리의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영도대교입니다. 1934년에 세워졌다고 하니까 와,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을 이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온 거네요. 이 다리는 그냥 차들이 지나다니는 구조물이 아니라요. 부산의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어낸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리가 매일 오후 2시만 되면 15분 동안 모든 걸 멈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 그럴까요? 이건 그냥 교통통제 같은 게 아니에요. 매일 오후 2시, 다리가 하늘로 번쩍 들어올려지는 이 의식에는요. 사실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 최초의 도개교였다는 그 역사를 기념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한국전쟁 때 우리 영도다리 밑에서 꼭 다시 만나자 약속하고 헤어졌던 이산 가족들의 그 아픈 기다림을 기억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의식인 셈이죠. 다음 장소는 이름부터가 좀 특별하죠? 아미 비석 문화마을입니다. 보통 비석하면 당연히 무덤을 떠올리실 텐데요.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서는 그 비석들이 글쎄요. 집의 벽이 되고 계단이 됐습니다. 원래 이 자리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공동묘지였는데 한국전쟁 때 피라민들이 정말 살 곳이 없어서 묘지에 비석까지 뽑아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죽은 사람의 이름 위에 산 사람의 삶을 더 씌운 거죠. 살아남기 위한 그 처절함이 만든 참 기이하고도 슬픈 풍경입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보세요. 멀리 고려시대의 동네 읍성에서 시작해서 일제강점기의 상징이었던 영도대교, 그리고 1950년대 피란민 마을을 지나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서로 다른 시대의 흔적들이 한 도시에 층층이 쌓여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부산은 말 그대로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역사 박물관인 셈입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조금 더 복잡하고 미묘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어떤 역사적인 공간들은 딱 한 가지 의미로만 해석되지 않거든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한 논문의 구절을 좀 볼게요. 부산의 근대유산을 단순히 친일이냐 아니면 항일이냐 이렇게 흑백으로 나누는 시선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요.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무조건 부끄럽고 없애야 할 마이너스 유산으로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 안에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바로 이 건물이 그 복잡함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임시수도 정부청사 건물인데요. 자, 왼쪽을 보시면 우리에겐 한국전쟁이라는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정말 자랑스러운 공식적 기억의 공간이죠. 하지만 오른쪽에 숨겨진 역사를 보면 이 건물은 원래 일제가 식민 통치를 위해서 지었던 경남도청 건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공간 안에 빛과 그림자가 함께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과거의 흔적들이 오늘날 부산의 활기찬 일상 속으로 어떻게 녹아들고 있을까요? 어제 그 고단했던 삶의 현장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특별한 명소로 변신했는지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혹시 이바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부산 사투리로 이야기라는 뜻이거든요. 참 정겹죠? 그래서 초량 이바구길은 말 그대로 초량 이야기길인 셈인데요. 그 수많은 이야기의 중심에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바로 이 168계단이 있습니다. 과거 피라민들에게 이 168계단은 항구에서 무거운 짐을 이고지고 오르내려야 했던 고된 삶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그 시절의 이야기를 담은 벽화가 그려지고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정말 멋진 명소가 됐죠. 그리고 더 낭만적인 건 계단 꼭대기에 1년 뒤에 편지를 배달해주는 특별한 우체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단했던 과거가 현재의 추억이 되고
또 미래를 향한 기다림으로 이어지는 어때요? 정말 멋진 공간이죠? 장림포구 같은 곳도 마찬가지예요. 알록달록한 건물들 덕분에 부산의 베네치아라는 근사한 별명도 얻었지만 이것은 여전히 어선들이 드나드는 활기찬 현역 어항입니다. 오래된 어업의 역사가 현대적인 관광의 옷을 입고 멋지게 공존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우리는 해변에서 시작해서 다리를 건너고 마을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서 부산의 진짜 속살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만나게 될 부산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함께 돌아보니 어떠셨어요? 부산은 정말 그냥 눈으로 즐기고 끝나는 여행지가 아니에요. 뭐랄까요? 도시 전체가 한 권의 거대하고 살아있는 역사책 같다고 할까요? 모든 골목과 건물이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책의 페이지를 직접 발로 넘기면서 읽는 여행자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가 여행하는 장소의 멋진 풍경, 그 너머에 숨겨진 이야기를 아는 것은 과연 왜 중요할까요? 아마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의 여행을, 그리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을 훨씬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진짜 열쇠가 아닐까요? 부산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발견할 차례입니다.